네, 그러면 정의 연결 시작합시다. 여기서 배우는 거는 V와 I와 R에 대한 이야기예요. 맨 처음 배우는 건 전류, I입니다. 네, 전류라는 건 전하의 흐름이고요. 실제로는 뭐냐? 우리는 플러스 전하의 흐름으로 전류의 방향을 정했었는데 실제로는 뭐냐?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게 전류가 흐르는 거였죠. 그래서 뭐냐면 전하의 흐름인데 자유전자 이동 방향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옛날 과학자들이 약간은 조금은 모자랐던 거죠. 모자랐다? 라고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세기는 단위 시간에 도달한다면 통과하는 전하량을 이야기하는데요. 1A라는 건 뭐냐면 1초 동안에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세기나 지나가요. 이 전자가 지나갈 때 전류의 세기를 1A라고 그래요. 근데 전류라는 건 우리가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뒤에서도 몇 번씩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전압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전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좀 다르다었죠. 전기장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이만큼 작용하는 전기장 내에 뭐냐면 우리 여기 있던 전압 Q 플러스 Q라는 전하를 우리가 위쪽으로 올려서 이만큼 에너지를 가지게 만들 거야. 그럴 때 작용하는 거 보면 이 플러스 Q에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F는 Q예요. 왜? 전기장이 힘을 전하로 나눠준 거니까 전기력은 Q예요. 그리고 그때 한 일의 양은 당연히 1이라는 건 뭐야? 힘 곱하기 거리죠. 근데 지금 힘은 전기력은 아래로 작용하는데 우리가 끌어올리는 거 어디로 끌어올릴 거야? 아래 있던 거를 위쪽으로 끌어올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Q1입니다. 근데 그때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요, 우리가 얼마냐? 이때 가진 에너지는 저 1에서 마이너스만 떼버리면 돼요. 그래서 QED입니다. 이게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래서 전하큐를 이동시키기 위해 해준 일을 해준 만큼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해요. 마이너스는 방향의 반대이니까 생긴 거잖아.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이 에너지를 우리 에너지도 보면 이 플러스 Q의 전하량에 따라서 달라지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전기장이 가지는 에너지가 궁금한 거야. 이 전기장이 가지는 능력. 그래서 단위 전하로 얘를 나눠줘요. 6기 QED를요. 단위 전하로 나눠줘요. 그러면 전하량의 세기가 사라지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전위라고 합니다. 왜냐면 전기장 내에서 측정한 단위 양전하, 말 그대로 전하량가 1쿨롱이면 얘가 사라지잖아. 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뭐라고 말하냐? 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전이는 V라고 쓰니까 전압이랑 같은 단위예요. 그 다음 얘는 전기력을요. 뭐 해주면 돼? 단위 양전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전기력이 QED잖아. 그래서 나눠줘서 ED가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전압이랑 똑같은 볼트예요. 왜냐? 전압이라는 건 이 전기장에서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의 요 지점까지의 이만큼의 전이가 전이가 0이면 0인 상태면 얘는 전이가 ED 상태거든. 그러면 우리가 두 지점 사이,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의 전이 차는 얼만데? 라고 물어볼 때 사용하는 게 전압이에요. 전압은 두 전기장 내의 두 지점 사이의 전이 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전지가 1.5V라고 하는 건 실제로 얘가 1.5V가 아니라 이 정도의 전이가 2.3V고 이 정도의 전이가 0.6V면 이 정도의 전이가 0.8V면 둘의 전이 차이가 얼마야? 2.3 마이너스 0.8이 1.5네. 그래서 이 건전지는 1.5V 능력을 가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이라는 건 그 지점에서의 에너지가 얼마냐? 그 지점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로 따지면 너가 어느 정도 높이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지. 그 다음에 V도 배웠다. 전압도 배웠고 전이도 배웠고 전류도 배웠고 그럼 마지막 저항이다. 저항은 도사에서 전류의 흐름은 뭐야?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가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인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재료를 만들어준 물체의 전기 저항은 물체의 길이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방해 정도가 커진다는 거지. 터널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움직이기 힘들잖아. 물체의 단면적에는 반비례합니다. 왜냐? 단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지나가기 편해지잖아. 그러면 방해하는 정도는 줄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전기장은 우리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는데 얘를 갖다라고 주려고 봤더니 뭐가 필요하더라? 이 안에 상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때 상수가 비저항 로우라는 겁니다. 얘는 물질의 고유한 값이고 얘는 물질의 고유한 값으로 얘는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저항은 이렇게 로우에 S분의 L이라고 쓰고 단위는 정의 단위는 옴입니다. 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니까 그 다음에 요 V와 I와 R을 이용한 관계식이 뭐야? 옴의 법칙이죠. 옴의 법칙. 우리가 저항에 딸려있는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전류도 일정하게 증가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 V는 I야.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라는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V는 I야 하나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외울 공식이 좀 많다. 하지만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니까 금방 할 거라 생각하고 네, 그럼 확인하게 봅시다. 전압이 1V일 때 10A 전류를 흐르게 할 거예요. 그때 도선에 흐르는 전기 저항은 얼마야? 저항은 V는 IR. 저는 거의 이것만 외웠거든요. 이것만 이용해서 쓰셔도 돼요. V는 IR. 전압이 1V야 전류가 10A야. 그러면 저항은요? 10분의 1이니까 0.1ohm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 B 중에서 전압이 일정한 전압일 때 A가 전류가 더 많이 흐르고 B가 전류가 더 적게 흐른데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에너지야. 전압은 에너지야, 에너지. 얘를 주입했을 때 A가 더 많이 흘러 B가 더 적게 흘러. 이렇다는 건 당연히 B가 방해하는 정도가 더 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RA와 RB를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V는 IR에서 일정한 전압인데 전류가 세면 셀수록 저항은 줄어든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저항을 직렬 연결할 수도 있고 병렬 연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항을 직렬 연결할 때는요. 이 길이가 뭐하냐? 늘어났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전체 저항은요. 계속 직렬로 더하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 각 저항의 합이랑 같습니다. 근데 병렬 연결하면 저항은 구조적인 문제를 띠는데 이 단면적이 우리가 전자 입장에서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돼. 단면적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항이랑 단면적이랑은 뭐해?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항분의 1은 단면적이랑 비례하겠지? 그래서 뭐야? 전체 저항은 역수들의 합이랑 같습니다. 왜? 단면적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근데 역수들의 합이라는 건 점점 저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전체 각 저항이 역수의 합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점점 줄어들고요.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때같이 이것에 의해서 가지는 게 뭐냐? 전류는요. 전하의 흐름인데 전기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길의 속도인데 이 전자들의 길의 속도를 봤더니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전자 가득 차 있어. 내가 얘를 밀어내면 얘도 내가 밀어내고 얘가 내 밀어낼 거 아니야. 밀어내는 속도는 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전체 전류나 1번에 흐르는 전류나 2번에 흐르는 전류나 전부 다 같아요. 그러고 나면 저항은 합해야 되는데 전류는 이래요. 그리고 전압은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을 100m까지 끌어올려요. 그럼 여기는 0m고 얘가 100m 지금 100m까지 우리가 발전기를 끌어올린 거잖아. 얘가 물길이 지나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저항에서 에너지를 당연히 소모할 거 아니야. 여기서 60m 떨어지면 여기서 40m 떨어져야지만 우리가 딱 0m 다시 도달하겠지. 그러니까 전압, 에너지는 뭐 하느냐?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각각에다가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전압이 떨어지는 걸 전압 강화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 다음에 저항을 병렬 연결할 때는요. 우리가 얘를 100m로 물을 끌어올리고 물에 비유하면 얘가 0m인데 우리가 물이 지나서 물길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물길은 나눠졌네. 그래서 전류는요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질 건데 물이 100m만큼 끌어올린 게 여기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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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였다가 여기서 0m로 가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100m가 떨어져야 돼요. 여기서도 똑같이 100m가 떨어져야 돼요. 왜? 길이 다른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압은요. 얘는 오히려 병렬에서 일정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다음에도 전기 에너지가 그거죠. 전기 에너지가 뭐냐면 전류가 흐르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게 되는 걸 전기 에너지라고 해요.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우리가 QED였잖아. 그것처럼 뭐냐면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QV가 됩니다. 왜 ED가 V였거든. 근데 우리가 이 Q는요.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었냐면 전류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시간에 따른 전하량이었잖아.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I를 넣으면 VIT가 돼요. 그래서 에너지는 VIT. 시간량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을 활용하면 I 제곱 RT라고 쓸 수도 있고요. R분의 V제곱 T라고 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 외우셔도 되겠죠. 근데 얘가 문제가 전류하는 전류에 의해서 전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우리 만들어진다는 거 아는데 당연히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많이 쓰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도대체 얘가 전기를 얼마나 많이 먹나 똑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먹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야? 소비 전력이에요. 여기서 시간은 없애자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 에너지를 뭐로 나눠줘?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전압과 전류, 회로에 이어지는 수치만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당연히 I제곱을 R분의 V제곱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는 당연히 줄이고요. 소비 전력은 새로운 단위 와트라는 단위를 활용해요. 저도 저 사람도 과학자입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천천히 봐봅시다. 그림 가나는 10옴과 20옴을 우리가 하나는 직렬로 하나는 병렬로 연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약 10초 동안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구할 겁니다. 회로 전체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에너지 공식 알고 있어야 된다. 에너지 공식은 VIT, I제곱 RT, R분의 V제곱 T 이렇게 알아야 될 거고 천천히 풀어볼게요. 일단 직렬에서의 특징은 뭐예요? 직렬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다는 거 있죠. 요거를 제가 활용할 거랍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라면 얘에 흐르는 전류도 알 수 있을 거고 얘에 흐르는 전류도 알 수 있겠네요. 조금만 키워줘야 되겠다. 왜 세 개가 같을 거니까. 그러면 전체 전류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전체 전압은 알아요. 6V라는 거. 우리 뭐를 몰라? 전체 저항을 몰라. 그래서 전체 저항을 구하셔야 됩니다. 전체 저항을 봤더니 당연히 10옴, 20옴 직렬이야? 당연히 더해주시면 되겠죠? 직렬이니까. 그래서 30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전체 전류 구할 수 있어요. 전체 전류는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잖아. 30분의 6V. 그래서 뭐여야 5분의 1이니까 0.2A네요. 그러면 여기에도 0.2A 흐르고 여기도 흐르는 거 0.2A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구할 수 있습니다. 15옴의 정에서 쓰면 전기 에너지는 에너지 15옴은요. 뭐야? 우리 여기서 뭘 쓸 거냐? 전류 알고 저항 알고 시간 알고 요거 사용합시다. 전류 0.2의 제곱 그 다음에 저항 15 그 다음에 시간 10초 그렇게 계산하면 0.2 제곱하면 0.04잖아. 그러니까 얘는 4줄이 됩니다. 20옴에서도
전기대 에너지 구하면 0.2의 제곱. 전류는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저항이 25. 그 다음에 시간 10초. 그러면 얘는 8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비하는 에너지는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 쓸 거야. 그러니까 4줄 쓰고 너, 나 합쳐서 12줄 사용했네요. 직렬로 사용했더니 우리가 12줄밖에 못 썼어. 그럼 이제 병렬로 연결해보자 라는 거야. 병렬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6V라는 에너지를 직렬에서는 나눠 가져야 되지만 병렬에서는 이 에너지를 전부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얘도 병렬의 특징이잖아. 그러면 에너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번엔 뭘 사용할 거야? R분의 V제곱 T를 사용할 겁니다. 시범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저항 10분의 전압 6의 제곱 그 다음에 10초. 그래서 얘는 36줄이나 사용해요. 그 다음에 25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20분의 6의 제곱 곱하기 10초. 그래서 얘는 18줄 사용해요. 그래서 회로 전체에서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당연히 36 더하기 18에서 54줄 씁니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직렬일 때 나눠서 사용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같은 시간 동안에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요. 직렬 연결에서는 뭐에 비례하냐면 전류는 일정하잖아. 근데 얘네들이 6V를 0.2A로 0.2A로 가져간다라는 건 여기에 몇 볼트가 걸리고 2V가 걸리고 여기가 4V가 걸린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2V, 4V 1대2 에너지도 1대2 그래서 뭐냐 전압에 비례하고요. 병렬 연결에서는 6V 15옴, 6V 20옴인데 이때 흐르는 전류가 10분의 6이고 이때 흐르는 전류는 20분의 6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좀 더 세잖아. 몇 배만큼? 2배만큼. 그러니까 2배만큼. 뭐냐? 이때는 병렬에서 전류에 비례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전류를 나눠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직렬에선 전압을 나눠 가지니까 전압에 비례하고요. 병렬에선 전류를, 물기를 나눠 가지니까 전류의 세계에 비례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간격 뒤로 평행한 금속관에 전압 V인 건전지를 연결했어요. 여기에 건전지 연결했어. 그랬더니 얘가 전위가 높고 전위가 낮은 이런 전위차가 생기고 이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면 이제 천천히 볼게요. 전화랑 플러스 Q를 여기다 갖다 줬어요. 얘를 D만큼 이동시킬 거야. 이럴 때 봅시다. 두 금속반 사이에 사용하는 전기장의 크기는 D분의 V다 라고 물어봤어. 우리는 V는 ED예요. 이 둘 사이에 전압이 V만큼 걸렸다며. V는 ED니까 전기장은요 당연히 D분의 V 맞아 들려요? 맞습니다. 이렇게. 두 평행판 금속반 사이의 전이차 VA, VB는 V가 당연히 맞죠? 전압이 V인 건전지 연결했으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양전하를 거리 D만큼 옮기는데 필요한 일은요. 얘를 요만큼 E 플러스 Q를 요 D만큼 이동시킬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에너지가 사용하게 되는데 일을 하게 되면 Q E만큼 작용하는데 얘 거리 D만큼 작용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ED가 뭐야? V죠. 그러니까 필요한 일은 QV. 맞아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리은, 디귿이. 필요한 일의 크기라고 정확히 여러분 헷갈리니까 일의 크기라고 좀 적어줄게요. 필요한 일이니까 당연히 QV가 필요하기도 한 거 맞아요. 뭐 마이너스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얘가 일을 하면 마이너스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혹시라도 여러분들 일의 크기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고치겠습니다. 네. 배터리가 없다네. 빠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림은 두 원통의 전압 AB에 흐르는 전압과 전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표는 AB의 단면적과 길이 나타낸 겁니다. 지금 보면 A는요. 전류가 5V일 때 전류가 0.2A 흘러요. 그렇다는 건 A의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R은 I분의 V 0.25분의 5거든요. 그러면 땡땡땡땡 20으로 500으로 나누니까 얘는 몇이냐? 25입니다. 그럼 RB도 구할 수 있어요. RB 같은 경우에는 5V일 때 0.5A거든. 그러면 늘리고 50, 그러면 약분하면 15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저항 A, B에 B저항 RA, RB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항이라는 거 로우분의 S분의 L이잖아요. 그럼 로우라는 건 뭐라고 둘 수 있어? 로우는 L분의 S, R이라고 둘 수 있겠죠? L 넘어가면 R이고 S 넘어가면 위고 그 다음에 R은 있으니까 그러면 RB분의 RA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하, L의 B분의 S, B분의 R, B겠구나. 로우 A는 L, A분의 S, A분의 R, A겠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집어넣으면 돼요. LA, A의 길이 2, A의 단면적 1, A의 저항 20, LB, B의 길이 4, B의 단면적 0.5, B의 저항 10.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2 될 거고요. 요거 약분하면 1이네? 그럼 얘는 그냥 역수네요? 그래서 0.5분의 4고요. 그럼 몇이야?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전압이 일정한 저항값이 같대요. 같은 점 ABC를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거 찾아봅시다. 스위치를 열었을 때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은 A와 B 같다. 얘를 열었어요. 이 전압을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길은 이거밖에 없잖아. 요것만 보면 돼. 근데 저항이 같아. 그럼 당연히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각각 나눠줘야 되겠지. 나눠주는 비율도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걸린 전압 AB가 같습니다. 스위치를 닫아요. 이제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의 길이 두 개로 나눠졌네요. 이제 BC까지. 전류의 세기는 A가 C의 2배다 라고 왔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가 당연히 여기 흐르는 I인데 전류가 전기가 전자가 왔더니 가는 길이 두 개가 생겼어. 그런데 우리가 방해하는 정도도 같다. 그러면 서로 같은 비율로 전자가 흩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IC, 2분의 IC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A가 C의 2배다. 맞아요. 그러면 A의 소비 전력은 스위치를 열었을 때가 스위치를 닫았을 때보다 크다라고 물어보는 건 천천히 풀어보시면 됩니다. 뭐로 풀어볼 수 있느냐? 우린 얘를요, 전류로 풀어볼 수가 있어요. A에 흐르는 전류는요, 실제로는 전기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 전류랑 같거든요. 근데 전체 전류라는 건 5분의 전체 합성 저항분의 전압이거든. 그런데 얘가 IA고. 그러면 전원장치의 전압은 계속 일정하잖아. 그럼 당연히 합성 저항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의 크기에 따라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보자. 네. 스위치를 열었을 때는 합성 저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얘를 R이라고 두면 R이잖아요. 합성 저항이 R 더하기 R에서 2R이에요. 근데 스위치를 닫아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여기가 R이고 얘가 R이고 R인데 얘네들끼리 병렬이잖아. 이거부터 계산해야 돼. R2분의 1은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이니까 얘는 R분의 2가 돼. 아하, 그러면 얘는 2분의 R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은 얘는 합성이라고 칩시다. BC. 그러면 전체 저항은 A까지 포함시켜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끼리는 직렬이죠. 그래서 뭐냐면 얘는 R 더하기 2분의 R이라 2분의 3R 됩니다. 그래서 닫았을 때 저항이 더 줄어들어요. 그럼 열었을 때가 저항이 더 크네? 열었을 때가 저항이 더 크다라는 건 열었을 때가 A에 흐르는 전류가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A에 흐르는 에너지가 I제곱 R, A, T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A라는 저항값은 구조적인 문제니까 일정해요. 근데 전류가 닫았음으로써 점점 더 줄어들었네? 열었을 때가 오히려 저항이 더 컸네? 그렇다는 건 열었을 때가 전류가 더 적다라는 거고 열렸을 때 전류가 더 적다라는 건 열렸을 때 에너지가 더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전력은 열었을 때가 닫았을 때보다 크다가 아니라 더 적습니다. 기억, 니은, 예. 그래서 요거는 천천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45분과 65분 48호 시간이 8분 남았네요. 8분은 할 수 있을까? 네, 45분과 60분, 48분 3개의 저항이 있는데 30V 전압을 연결했어요. 얘네들 걸리는 거 찾아보라는 거잖아. 합성 저항을 천천히 풀어보시라는 겁니다. 네, 일단은 합성 저항, 전체 저항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회로를 분석해야 되는데 보통 볼 때는 분석하게 되면 첫 번째, R1과 R2가 병렬로 분결 있잖아요. 얘는 하나로 치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앞에서 한 것처럼 R 합성, 병렬은 역수죠. 그러니까 얘는 120분의 5가 되고요. 그러면 R 합성이 5분의 120이 돼서 24가 됩니다. 그러면 얘의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 24옴, 그 다음에 오른쪽에 48옴. 얘가 30V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압은요. 지금 이 에너지는 여기서 한번 사용하고 여기서 한번 사용해야 되잖아. 근데 24옴, 48옴이라는 건 당연히 1대 2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도 사용해야 되는 게 여기서 10V 사용하고 여기서 20V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V3라는 건 20V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V12의 전압은 얼마냐? 지금 합성저항에 10V가 걸렸는데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얘네들이 걸리는 전압이 뭐하다?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10V, 10V. 그래서 얘도 10V, 얘도 10V입니다. 그래서 답은 1대 1대 2예요. 네, 5번 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저항 R, R2 저항 값이 2옴인 저항이 연결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스위치 S1과 S2가 있는데 0초일 때 S1을 닫을 거고요. 그러니까 0에서 5초 사이까지는 S1만 닫혀 있고요. 그 다음에 5초일 때는 S2를 닫았대요. 그렇다는 건 S1도 닫아있는 상태고 S2도 닫아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 나는 0에서 5초까지 전류 세개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지금 보면 어디에 흐르는 거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 얘네들이 여기 흐르는 전류, 전체 전류랑 같은 말입니다. 피해 흐르는 전류는. 왜? 전류는 일정하니까 여기서 두 개로 나눠졌다가 다시 합쳐지잖아.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아예 전체 전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봤더니 전원 장치는 일정하대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얘는 24V로 일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 따라 달라서 전류가 변하는 거냐면 이 전체 전류, 전체 저항에 따라서 전체 전류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저항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될 건 이거지. 0에서 5초까지는 얘가 뭐만 닫혀져 있냐면 문제에서 S1만 닫혀져 있대요. 얘만 닫혀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회로들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2옴짜리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R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4V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때 전류는 몇 암페어 흐른데? 3암페어 흐른대요. 그렇다라는 건 아하 우리가 전체 저항이 얼마다? 저항은 I분의 V잖아. 그러니까 전류 3암페어 흐를 때 24V가 흐를 거예요. 그러니까 몇이야? 38에 24, 8옴이네요. 그러면 전체가 8옴이야. 근데 얘가 2옴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몇 옴이죠? 6옴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왜 그래 전체 8옴 나오니까. 직렬 연결, 저항이 직렬 연결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뭐냐? 5에서 10초 사이를 볼 겁니다. 이때는 전류는 6A죠. 회로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저항이 좀 오른쪽에 그러면 두 개가 늘어났네요. 일단 2옴짜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R1, R2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얘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어디에 연결돼 있어? 전원장치 24V에 연결돼 있어. 근데 이때 전류가 얼마나 흘러? 6A나 흘러.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전체 저항은 V는 IR에서 6분의 24니까 몇이 나와? 4옴이 나오면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뭐냐? 전체 저항이 4옴이라는 거고 여기서 지금 얘네 두 개를 하나로 만들면 이렇게 하나로 볼 수 있잖아. 그럼 이 저항과 이 저항은 직렬 연결인데 전체 저항이 4옴이라는 건 왼쪽 2옴이야. 그럼 오른쪽 몇 옴이라는 소리지? 2옴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R1, R2를 병렬로 연결한 저항값이 몇이다? 2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몇 옴이야? 우리 6옴이라는 거 알고 왔잖아, 여기서. 그럼 R2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아하, 6옴과 그 다음에 하나는 몰라, R2. 근데 두 개 계산했더니 몇이 나온다? 지금 2옴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병렬 연결 계산식 이용하면 되죠. 전체 저항분의 1은 각각의 저항분의 1 더하기 각각의 저항분의 역수들의 합. 계산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오른쪽은 6R2분의 R2 더하기 6. 얘가 몇이다? 2분의 1이다.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곱해볼까요? 이렇게 곱해보면 2R2 더하기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게요. 네, 조금 계산 더 놓게 6R2. 그러니까 4R2. 그러므로 R2는 몇이다? 3옴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뭐를 구했냐? 이제 전부 다 6옴, 3옴이라는 걸 이제 구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6옴. 얘는 3옴. 저항값을 다 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0에서 R1에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에서 10초까지 R2에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 2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R1, R2를 구하고 난 뒤에 푸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다 지우고요. 너무 공간이 좁긴 좁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에너지 1부터 구하자. R1에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계산할 거야. 근데 R1에 우리가 여기 6옴이라는 거 알렸죠. 0에서 5초까지예요. 그렇다는 것도 뭐만 닫았을 때, S옴만 닫았을 때 0에서 5초까지를 다시 회로들을 그리면 2옴, 6옴, R1. 그 다음에 24V. 그 다음에 전류가 3A. 그러면 이 원은요, I제곱 R을 써도 되고 R분의 V제곱을 써야 돼요. 전어가 쓸 거는 뭐냐? 3A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I제곱 R을 써봅시다. 왜 전류는 직렬에서는 다 일정하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얘는 I제곱 R을 써버리면 전류 3의 제곱 9 곱하기 그 다음에 저항값 6 그 다음에 몇 초 동안? 5초 동안 I제곱 RT죠? 맞아. 그러니까 시간 5초 동안. 그럼 얘는요 5, 6에 30에 9로 곱하니까 270 줄 이렇게 되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얘는 보면 5에서 10초까지죠. 5초 동안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얘가 2옴 6옴 3옴 24V. 근데 우리는 어디서? 여기 이 3옴 R2에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하래. 그러면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얘가 24V인데 전체 저항이 합성 저항이 6A라는 건 4옴이니까 얘가 2옴, 얘가 2옴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러면 2옴, 2옴이니까 24V를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왼쪽에 몇 볼트? 12V, 여기 12V로. 그러니까 R분의 V제곱를 쓰셔도 돼요. 왜? 이 전압이 12V면 얘 전체 걸리는 게 10이니까 각각 병렬일 때는 각각도 12V, 12V잖아. 그래서 얘는 요걸 쓰셔도 돼요. R분의 V제곱 T. 그러니까 저항 우리 3의 제곱 3분의 제곱이 아니죠. 3분의 V 걸리는 전압 12의 제곱 곱하기 5 12 제곱하면 144고요. 3으로 나누면 몇이니? 4, 6, 46? 맞나요? 3, 4, 12 맞네요. 46 아니고? 48 38에 24구나.
네. 그 곱하기 5 하니까 그럼 몇이에요? 5, 4, 20, 5, 8, 4, 240줄이네. 그래서 이원대 2초는 27대 20, 270대 240이니까 00 날리고 3을 약분하면 9대 8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전류가 여기 지금 6A 흐르잖아요. 6A가 흐르는데 우리가 전류가 여기가 6대 3으로 지금 갈 거야. 저항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전류가 지나가기 싫지. 그 6A가 어떤 비율로 흐르냐면 역수로 흘러요. 그래서 얘가 2A 흐르고 얘가 4A 흘러야 됩니다. 왜? 저항이 전류를 방해하니까. 그래서 얘를 뭐로 써도 되느냐? i제곱 RT로 쓰셔도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전류제곱 4, 4, 16, 저항 3, 그 다음에 시간 5. 이렇게 해도 48 곱하기 5 하니까 몇이 나오냐면 240줄이 나와요.